조금만 먹어. 맛있네. 요즘 김영숙 씨의 가장 큰 걱정은 큰딸 미선 씨. 직장을 그만둔 뒤로 미선 씨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인다. 화가 나? 아니 뭐 싸우자는 거야 지금? 나도 그런 사람 분노 조절장애도 있는데 그게 맞아. 머리 하나 때문에 맞아. 열 자체가 나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 평범한 대화조차 힘든 상황. 맨날 믿지도 않고 좀 믿어. 왜 안 믿어? 거짓말 하니까. 아니 자기 추측으로 거짓말했대.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고. 얼른 이제 갖고 들어가. 그만해. 머리 아파. 나 생머리가 아파 보려고 또 돌아보려고 그래. 진짜 스트레스를 받긴 해. 진짜. 이제 여기서도 뭔가 위험해요. 여기서 막 방방 뛰고 다 던지고 난리가 나요. 뭘 던져요? 막 손이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던지지. 막. 이제 저 봐요. 방에서 혼자 구시렁거리기 시작하잖아. 장난하냐고. 짜증나.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미선 씨. 화풀이는 한동안 계속됐다. 저렇게 옷 입고 나가면 사람 때리고 가서 사고 친다고. 저렇게 생겼으면 내 죽어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경찰서에 가서도 얼마나 힘들었고 합의 보면서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제가 그걸 다 어찌 말로 안 돼요. 나 어찌 말로 다 안 돼요. 그걸 어찌 다 말로 다 안 돼. 시간이 지나자 조용해진 방 안. 미선 씨는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까지 드나들었다는 미선 씨.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변할까? 버스를 탔는데 정거장을 제가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 또 욱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 커피숍에 있는 화분 발로 차고 오토바이 세 대 제가 그냥 쓰러뜨리고 심할 때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좀 이렇게 눈이 뒤집혔다고 해야 되나? 그냥 팍 돌아서 그냥 때리고 막 그냥 물건 뒤집었고. 짜증나.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 불리는 증상. 미선 씨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 평소에 순한 사람도 화를 내게 된다는 운전 상황. 성욱 씨는 앞차가 길을 막는 걸 특히 못 참는다. 성욱 씨의 차를 따라가 봤다. 좁은 골목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조급한 성격을 드러낸다. 결국 앞차가 길을 양보하자 과속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성욱 씨. 차 안의 상황은 어떨까? 운전 중 담배에 불을 붙이고 정차 중일 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한다. 바닥에 마구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어수선함을 더한다. 가만히 못 있고 제가 좀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계속 들었던 얘기 같아요. 산만하다는 얘기. 일하던 중 틈을 내 경찰서를 찾은 성욱 씨.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 네, 수고하세요. 그가 받아든 건 운전면허증. 보복 운전으로 면허가 100일간 정지됐었다. 합류 돌아왔는데 제가 봤을 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 가까워하는데 벌써 버스가 그냥 앞으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제 버스 앞으로 들어가서 비상등발 켜면서 들어가서 세우고 이제 당신 내려보라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욱 가셨던 건가요? 저 엄청 웃겼죠. 그의 평소 운전 습관은 어떨까?
뒤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을 하고 세계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고개 운전을 벌인다. 신호 위반까지 서슴지 않는 그의 난폭한 운전 습관은 성격 때문인 걸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미선 씨와 성욱 씨. 분노의 원인은 뭘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정신진단검사와 주의력, 충동성, 인지적 유연성 등을 알아보는 검사가 이루어졌다. 전문의와의 심층 면담도 진행됐다. 면담 내용과 초등학교 때 성향이 기록돼 있는 생활기록부,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욱 씨의 충동성은 성인 ADHD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형적인 성인 ADHD에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활 기록을 통해서 본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 또 20대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당한. 미선 씨의 분노도 ADHD와 관련이 있었다. 집중력 검사도 보면 분명히 주의력이 산만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생활기록부에도 주의 산만과 충동성을 지적하고 있다. 참을성이 없는 것, 충동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씨 같은 경우도 ADHD가 의심이 되고 자제력을 길러주고 참을성을 길러주고 집중력을 길러주는 ADHD 약을 한 2달 정도만, 3달 정도만 한번 같이 병행돼 보는 건 어떨까 하는. 두 사람의 생활기록부에 공통으로 적혀 있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자이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소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ADHD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과잉행동은 소아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거나 욱하고 충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성인이 되면서 증상은 조금 달라진다. 과잉 행동은 줄어들지만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 증상은 지속된다. 성인 ADHD 환자분들한테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쭤보면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이라는 질환, 생물학적인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원래 성격으로 보거나 부모님들은 그 훈육을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치료를 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성격을 고쳐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야단을 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현우 씨 부부. 갈등의 원인은 현우 씨에게 있다. 신용카드부터 해서 대출 이런 거는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뭐 이런 대출들은 다 받아서 몇 시간 만에 한 2, 3천만 원까지도 따보고 한 30분 만에 뭐 반대로 또 그렇게 잃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억 좀 넘게 도박으로 잃은 것 같아요. 처음엔 베팅 한 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도박을 시작했다. 돈을 잃자마자 만회하기 위해 더 빠져들었고 불법 대출로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을 땐 이미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였다. 이혼하자더라고 죽으려고 또 해봤어요. 집도 나가보고 그래도 안 돼요.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만. 현우 씨가 병적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주의력 결핍이 두드러지는 조용한 ADHD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일관이에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용한 ADHD, 그 ADHD의 주의산만 우세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조용한데 하지만 이제 내적으로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주위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도박이나 게임 중독 증상과 성인 ADHD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성인 ADHD의 특징이 새로운 것에 그 도박 환자들이나 중독 환자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패턴인 노벨티 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에 뭔가 흥미를 느끼고 뭔가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찾게 되고 부주의한 경우에도 그런 성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라는 건 뭐냐면 충동성은 별로 없는데 부주의한 그런 그룹을 저희들이 조용한 ADH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일 아침 스쿠터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 출근하는 남자가 있다. 일탈과 속도를 즐기는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강의하는 교수다.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 그는 학교에서 괴짜 교수로 통한다. 그가 출근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책상을 옮기는 일이다. 책상 위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 지루한 걸 못 참고 산만한 그에게 아내가 ADHD 검사를 제안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산만했고 지금 이게 성격이고 명랑하고 이게 좀 조하다, 막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50 정도 돼서 저희 그 아내가 그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그 정신과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단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래서 지금까지 다 그랬구나 해서 지난 30-40년간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이런 게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10권이 넘는 책을 쓰고 마케팅 분야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서용구 교수.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장점은 예술이나 뭐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때는 어떤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융화하고 조직 생활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남의 배려도 많이 하는 그런 직업군에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못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본인의 장점은 키우고 주변의 도움으로 단점을 보완한 것이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남들 평균보다는 집중력이 약하지만 자기가 재미있는 걸 찾아갖고 그 집중력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성과가 나오고 사회적으로는 성과가 나와야 사회적으로 생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습관이나 자기 뭐 셀프 뭐 자기 절제라든지 훈련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른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절대적이긴 하죠.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그 아내가 많이 도와준 거다 이렇게 생각. 건물 지하에 자리한 작은 공연장. 이곳에서 공연 준비에 한창인 김창기 씨를 만났다. 고 김광석 씨와 그룹 동물원을 만들어 활동했던 김창기 씨. 널 사랑하겠어를 비롯해 동물원의 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창기 씨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그리고 ADHD 환자이기도 하다. 의과대학생 때 정신과에서 ADHD를 배우면서 저건 내 얘긴데
부잡하고 집중 못하고 한 자리에 가만 못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ADHD 같다. 근데 그때는 뭐 치료 같은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약을 직접 먹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와 결국 내가 ADHD였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알게 됐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는 삶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잘 안 되는 것들을 막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터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고 하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죠. 김창기 씨는 음악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성취감 덕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 나는 ADHD 안 돼. 우리 애는 ADHD 돼서 안 돼. 그런 것은 없어요. ADHD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주면 돼. 치료로서 보완해주면 돼. 부모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될 필요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긴 사람들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사랑받을 수 없다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보세요. 저도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편견 없는 시선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함께한다면 이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편견, 이런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자신이 뭔가 정신과 환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도움을 받고 뭔가 정기적으로 약물이나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상당 부분 사시는데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